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목이 좀, 강의 좀 하느라고 좀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랑 같이 민사법을 공부하게 된 박승수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요번 겨울방학 때 이제 이렇게 설명회 찾아오신 것은,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공부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을 텐데, 저 역시도 매년 뭐 겨울방학 때 이제 민법,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신 목적은 민사법에서, 그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지금 민법, 민사소송법을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고, 그 다음에 특정 과목이 되고 싶어서 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득점, 그러니까 고득점, 민법, 민사소송법이 특정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도움을 많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 요것도 커리큘럼 나온 거 있죠? 거기 제가 써놓은 게 10페이지에 있는데 10페이지를 보면서 간단히 여러분들이랑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 10페이지 보면 민사법 공부 방법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스쿨 3년,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비 로스쿨생도 있고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시는 분, 3학년 올라가시는 분 이렇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로스쿨이 이렇게 3년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 지금 이제 12월 달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입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본시험, 그죠? 내년 이제 1월 8일부터 본시험 보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12월에는 입문 강의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이제 1월, 2월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 강의 위주, 기본하고 사례 강의를 하죠. 사례 강의.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지나가고, 마찬가지로 2학년 때도 여름, 겨울방학도 하고 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6월, 8월, 10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졸시를 통과하면 10일, 12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본 대로 저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1학년 때, 1학기 때 뭐 민법하고 1학년 2학기 때 현공을 하고 아주 많이 했을 때 그래, 많이 했을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 2학년 1학기 때 민사하고 2학년 2학기 때 현공하고 하면 2회독이 정도 됐을 거예요, 2회독. 예, 이 정도만 해도 수험으로요.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 빼고 오직 수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2회독을 하는데 8법하고, 그죠? 8법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보내야 될 게 이제 이번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입문하고 여기 기본 강의를 잘 해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이게 잘 돼야지만 3학년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입문 강의 시작하고 기본 강의 해서 이걸 안 해놓으면 3학년이 너무 힘들거든요, 3년 보내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요, 이렇게 2회독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2학년 겨울방학 때 요때가 좀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민법, 민현공에서 8법을 갖다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준비를 하고, 물론 여기서도 기본서도 있고, 기본서를 줄인 요약집, 그 암기장이죠. 마련을 해서 6, 80을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준비가. 제가 항상 저랑 같이 공부하는 제자들은 2학년 말에 지금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거든요. 지금 다 됐냐고. 왜냐면은 이때 이게 안 되면은 3학년 올라가서 6, 80 할 때 이때 가서 비로소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너무 늦어요. 늦어가지고 막 우왕좌왕 쫓기다가 6, 80에다가 막 이미 10월달 통과했다 하더라도 얼마 공부 안 돼가지고 본시험 가서 잘못하면 불합격이라는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일 강조하는 게 요 2학년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3학년에서 2학년에 3학년 올라가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요때요 3학년 올라가는 요 시기 이게 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1, 2월 달이라도 어떻게든 활용해서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로 6, 80, 그러니까 요 2회독 됐다고 해서 6월 3회독, 8월 4회독, 10월
5회독, 그리고 11, 12, 6, 7, 뭐 이 정도 회독수를 해가지고 본시험을 보러 가는 그런 자세가 돼 있으면은 거의 합격할 수가 있어요. 거의 합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좀 이렇게 루틴화 돼 있어요. 이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잘 못하죠.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학 중에 재학생분들 아시겠지만 로스쿨은 교수님들이 수험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 안다는 전제에서 좀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추상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수험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또 시험도 제가 보니까는 그 기출문제 가지고 선택형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각 로스쿨이.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와서 제가 상담해 보면은 기초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1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여기 1, 2월,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시는 분 1, 2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지만 앞으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길이, 그죠? 100%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게 입문, 그리고 지금 입학하신 분들은 입문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시는 분도 그 학교에서 그 민사법 가르치는 게 거의 그냥 추상적인 용어 정리 뭐 그런 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학처럼 1 더하기는 2 이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좀 정리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는 계속 하여튼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는 거의 무료 동강으로 열어놓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아직 좀 시간 된다면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장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입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요때가 중요하고요. 요때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민법 기본, 민사소송법 기본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입문에 이어서 민법, 민사소송법 기본을 2회도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2회도. 그렇게 하면은 민법, 민사소송법이 오히려 특정 과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런 기초가 없으니까는 지금 와서 뭐 선택형, 뭐 사례형 막 이런 거 공부해봤자 저기 실력이 안 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초를 좀 단단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8법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정리해놓은 이런 암기장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은 저 이런 게 이제 무기교재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만의 나만의 합격의 비법이 될 수 있는 무기교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기본서는 대부분 10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전날 공부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 물론 이걸로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암기장으로 한 300~4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본시험이에요. 본시험에서 시험 전날 전범위를 출제 가능한 거 모두 빠짐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전범위를 1회독 해야 돼. 1회독. 뭐 가지고 하느냐면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 돼요. 합격할 수 있는 길이.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되니까는 한번 반회독만 하고 간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만 회독을 했다 그러면 시험은 꼭 안 본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기억력도 약하고 좀 이렇게 허술하게 쓰니까는 그래서 불합격하는 학생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최종 목표. 그래서 로스쿨 3년을 결국은 본시험 전날 전범위를 볼 수 있는 무기교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재 가지고 한 7, 8회독 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건 1회독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뭐 2, 3회독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는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잘 보시고 여기 잘해야 되고 2학년 때 이게 확실히 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기초로 시험 전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는 무기교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최종 목표다. 그렇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형, 사례형, 기본, 기록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가서라도 자신이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보고 내 실력이 어딘지 보고 그래서 계획을 정확히 짜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이나 막 한두 달 이렇게 시행착오가 전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한두 달 빠져버리면은 그만큼 합격의 길이 아무래도 빠지잖아요. 확률이. 그죠? 확률 싸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가서 기획을 잘 짜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10페이지 1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수험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니면은 맨날 저기
강의 듣고 숙제하고 하다 보면 평일날은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제가 강조하는 게 한 3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하고 특히 방학이죠. 방학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때 실력을 많이 올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3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니까는 잘 활용을 하라는 취지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출제 경향.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우리 변호사 시험은 사례형, 기료형, 기록형, 선택형 3개를 다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5일 동안인데 중간에 하루 쉬고 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다 보는 시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출제 경향도 아마 우리나라 국가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제일 높고 출제 양도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그 본시험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문제만 한 3-4페이지가 되거든요. 그거를 막 2시간 내 풀고 막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문제만 읽어도 1-2시간이 지나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아주 그냥 무식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더 괴물이 돼가지고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출제 경향, 이런 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양도 많으니까는 양 많은 거를 단시간에 풀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합격의 길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출제 경향 난이도가 높다는 거 꼭 여러분들 각성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얇은 책, 쉬운 문제 이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 거 100문제 풀어봤자 하나도 못 푸니까.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라고요. 굉장히 나는 그렇게 세게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4번 대비 방법과 교재인데요. 그래서 입문 강의인데 아까 말한 대로요. 지금 이제 오늘 입문 강의 종강을 하는데 민총, 채총, 채강, 물권에서 꼭 입문을 해야 될 거. 기초 이론. 아까 말한 대로 수학처럼 1+1은 2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비 로스쿨생은 꼭 한번 동강을 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확립을 해야 돼. 실력을 확립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냥 1학년 지났는데 민법이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은 이렇구나 해서 그 기초가 좀 쌓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간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입문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예년에 보면 입문 강의 듣고 굉장히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학생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그래서 보통 기본서를 정리하죠. 그죠? 기본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민법, 이제 1월 달에는 민법 기본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2월 달에는 민소법 기본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민법 기본서는 내비 로스쿨생들하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이죠.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기본서 하긴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기본서를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는 거는 기본 강의 듣기 전에 예비 강의를 어떻게든 듣고, 그 다음에 민법 기본도요, 거의 예비처럼, 입문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해서 민법의 전반적인 거를 틀을 잡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냥 대충 책만 읽은 사람은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기본 강의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예비 강의를 2회독 한다. 예비 강의를, 입문 강의를 그런 각오로 확실하게 실력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 기본 강의를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 수강 특전으로 여기 사례 강의를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 기본, 오후에는 민법 기본, 민소 기본을 하고, 오전에는 민법 중급 사례 하고, 민소도 사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민법 사례 동강을 열어주니까, 제가 작년에도 공부할 때 이제 저희처럼 같이 공부한 분들은, 그래서 이거 기본 강의 들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는 무조건 민법 사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지금 말한 대로 민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 사례, 민소 사례.
그 막 포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막 그래. 그거 말이 안 돼요. 민사법이 50%잖아요. 거의 50%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걸 포기한다. 그럼 불합격한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잘한다. 그래서 그걸 고득점한다. 또는 특정 과목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합격 기일이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특정 과목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민법 사례는 민법 기출문제도 거의 기출도 다 풀고 법전역도 한 3개년은 거의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많이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실력이 합격 실력이 분명히 되고 특정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알죠? 특정 과목이.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바로 그 학기 중에 좀 힘들더라도 한 3-4시간씩 확보를 해가지고 스터디를 하든지 해서 민법 사례 동강을 들어서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가장 유용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소법 기본, 민소법. 이건 이제 1월달이고 2월달에 하는데, 민소법 기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민사소송법이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후반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기판력 나오고, 4대 난제에서 뭐 다수당사자, 청구복수, 막 이런 거. 그거를 할 때 막 포기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만 요령만 생기면요. 팁이랑 요령만 생기면, 민소법이 민사법 처음 250점 풀 때 민소법이 100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조금 요령만 체크하면은 이건 득점 과목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민법보다 처음에 입문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요령만 잘 체크하고 이렇게 풀자. 그래서 뒤에 4대 난제만 잘하면요. 분명히 100점 중에 7, 80점 맞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 제자들은 그렇게 맞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터득해야 돼요. 요령을 터득. 그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민소 사례를 동강을 열어주기 때문에 바로 2회독을 하는 거죠. 2회독.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두 과목은 특정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민법 민사소송법이 특정 과목이 된다 그러면 다른 과목은 아주 쉽거든요. 이게 되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본 강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 강의 지금 바로 얘기했지만 이제 기본 강의는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특히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민법 사례, 민소 사례만 집중적으로 듣는 거죠. 집중적으로 듣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례형이 잘 되면은 사례형을 접목시킨 게 기록형이거든요. 기록형이 아주 요 두 개가 일맥상통을 해요. 그래서 사례형을 잘하면 기록형은 자동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요령도 좀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그리고 여기서 이걸 잘하면 사례형 기록형에서는 우리 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위주로만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판례 위주로 공부하고 이걸 진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선택형도 거의 70%, 80% 커버가 돼요. 이게 되면은. 왜냐면 선택형도 거의 민사법에 제일 중요한 판례 위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진하게 공부하면 선택형이 훨씬 수월하게 풀어져요. 그래서 선택형도 선택형을 위한 선택형 공부를 하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방법을 사례형을 잘해서 대입시키는 공부를 하면은 선택형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요령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타 3피 여러분들 고수도 잘 치죠. 그래서 하나를 잘하면 사례형 잘하면 세 개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요령만 잘 여러분들이 배워서 확보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번 겨울방학을 아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례 강의. 그래서 사례를 제일 강조하거든요. 이게 돼야지 기록형, 선택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선택형을 먼저 공부해가지고 그런 학생들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형을 득점을 고득점을 해가지고 나는 시험을 붙어야지. 그러면요. 선택형을 뭐 120개 맞고 사례형을 30점, 30점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형 공부한다고 그 유비온이가 유니온이가 그 막 2000페이지, 3000페이지 그걸 1년, 3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서면 다 까먹고. 그걸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또 그렇게 공부해서 또 선택형을 잘 봤냐. 뭐 물론 선택형만 3년 내내 하니까 좀 맞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알았죠? 그래서 사례로 뭐 어느 정도 실력을 닦아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거기다 그 내용 그렇게 써놨으니까 준비를 해두시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요. 기록형 강의도 사례형이 좀 되고 나서 하면 아주 쉬워요. 근데 기록형을 먼저 공부한다. 그건 어려워요. 알았죠? 그래서 그 기록만 그냥 기록은 안 되고 사례라고 기록형. 그래서
기록형은 아마 3월하고 7월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기록형도 예비반이 있고요. 7월에 하는 건 중급반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록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 체대, 채취, 뭐, 변제, 충당, 뭐, 연대, 보증, 뭐, 이런 것들만 단일 문제로 한두 개씩만 딱 집어서 그거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기록형도, 이게 175점, 단일 과목으로서는 제일 높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형을 175점짜리 처음부터 공부하면요, 지쳐가지고 못해요, 이거를. 3시간 동안 막 시험 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한 주제 한 주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한 주제 한 주제 만들어서 그걸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체대, 채취, 뭐, 물권법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한 15개, 15개 난제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중급에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시험 보고, 한 주제끼리. 그러면은 실력이 엄청 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는 걸 한 5개 정도 합쳐놓으면 175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도, 기록형도 좀 여러분들이 남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막 그냥 기출문에 디립다 푼다고 해서 절대로 안 늘어요. 절대로 그건. 알았죠? 그래서 한 주제 한 주제 이렇게 뛰어나가야 돼요. 알았죠? 그게 이제 중급에서 하는 거고, 예비는 요건사실하고 이제 기록형 쓰는 방법, 청구 취지, 청구원이 쓰는 방법, 그걸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번 하면은 훨씬 좋은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보통 3학년 때 가서 민재실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런 요령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기록형 풀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는 3학년 때 가서 잘못하면은 기록형 175점인데 이거를 막 70점, 80점 이렇게밖에 못 맞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실제로. 왜냐면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3학년에 올라가면 또 시간도 없어서 급해가지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이렇게 예비 중급 하면요, 175점 중에 12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맞아왔고. 그러니까는 그런 요령껏 자꾸 이렇게 공부 방법을 잘 체크를 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무식하게 그냥 전체를 푼다고 느는 게 아니라는 것. 알았죠? 그래서 저는 단계를 밟으면 금방 된다. 그리고 시기도 1학년 때 하면 좋아요. 1학년 겨울방학 같은데. 이럴 때. 그래서 그거를 3학년 때 가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이 기록형까지 해가지고요. 사례를 공부하고 기록형을 하면 민사법이 어느 정도 확 훤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개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렇게 돼요. 이렇게 민사법이 거의 전체가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기록도 1, 2학년 때 될 수 있으면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기록도 하여튼 마스터를 해놓는다. 알았죠? 이렇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예, 그래서 기록형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마번 선택형 강의도 마찬가지. 선택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방학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3, 4월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동강으로 들을 수밖에 없을 텐데, 선택형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대로 선택형이 이것도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그냥 그 막 2000페이지짜리 그 유비온 나온 거 그걸 막 하루 종일 그것만 푼다고 해서 절대로 안 늘어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사례에서 중요 판례들을 아주 진하게 공부하고, 사례 공부하면 판례 하나 가지고 문제가 뭐 20, 30점짜리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요 판례는 거의 맞추거든요. 그리고 선택형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준사례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음 채권자 대입권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맞추는데 대부분 준사례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한 3, 4줄짜리 문제가 한 50%는 나오거든요. 민소상법에서. 그걸 잘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사례형을 하면 준사례를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하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단답형으로 돼 있는 거. 뭐 채취해서 맞는 지문은 뭐 이런 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고득점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 하여튼 민법 35개 중에 한 30개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민소상법이 2개 합쳐서 30개잖아요. 30개.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25개 이상을 목표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선택형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혼자 공부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민사법 풀면은 자기 실력이 30점, 40점짜리다. 그럼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공부해도.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책 찾아보고 어쩌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물론 저는 이제 민법 500제, 500문제, 그 다음에 상법하고 민소법, 상법 300제 해가지고 요거에다가 이제 최판, 그죠?
재판하고 최근의 기출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의를 들어서 하면요, 여러분들 금방 해요. 금방 하고 요것만 듣고서도 뭐 하여튼 120개 넘게 맞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 혼자서 뭐 몇 달을 거쳐서 막 이런 거는 좀 저기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강의를 들어서 빨리 해버린다. 알았죠? 그러면 강의들은 금방금방 나가거든요. 요령도 금방 알고 뭐가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체감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선택형도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기교재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시험 전날 전범위 이래도 결국 이게 최종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교재, 그죠? 그래서 암기장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암기장을 만들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민법이다. 그러면 기본서 공부할 때도 암기장을 한번 확인해주고 사례형 공부할 때도 선택형 공부할 때 기록형 공부할 때 그럼 암기장만 사회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10회독 정도 그죠? 이렇게 6, 80대 또 막 진하게 공부하고 외우고 또 11, 12대 해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건 시험 전날 1회독이 가능해요. 이렇게 손때가 묻고 그냥 완전히 뭐 235페이지 연상이 뭐 거기에 뭐 써있고 뭐 써있고 이 정도 연상이 되면은 이건 막 책을 쭉쭉 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전범위를 1회독 했다 그러면 선택형 사례형 기록에서 상당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암기장을 하자고 확인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지만 암기장만으로 암기장 공부 그건 안 좋아요. 그거는 실력이 전혀 안 늘어요. 왜냐면 기본서에서 한 20페이지 되는 거를 암기장 가면 한 페이지, 그죠? 아까 만든 1000페이지 되는 거를 한 300페이지 정도로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3대 1이잖아요. 3대 1. 한 3페이지를 한 장에 줄여놓기 때문에 암기장으로 공부하면 전혀 공부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암기장 공부할 때도 기본서 공부하는 것만큼 걸려요. 시간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기본서 공부할 때 확인만 하는 거 확인. 뭐 암기장을 뭐 암기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례형 가서도 암기장에서 요 부분에 판례가 이렇게 사례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 체크만 해놓고 그다음에 선택형 할 때도 체크해놓고 기록형 할 때도 체크해놓고 이렇게 체크만 해도 회독수가 되거든요. 이게 손때가 묻어가지고 계속 그죠? 그리고 요 암기장에 없는 거는 써놓고 또 부족한 거는 저기 막 거기다 좀 보충해놓고 또 그거 저기 잘못된 거는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손이 닳도록 하는 거죠. 손이 닳도록. 그래서 이 무기교재가 만들어졌다. 그럼 분명히 합격할 길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그게 2학년 끝났을 때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좋아요. 물론 이거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준비만 돼 있으면요. 이거 가지고 이제 회독을 하는 거잖아요. 6, 8, 10, 11, 12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이게 최종 목표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본서하고 민법 사례, 민사소송법 사례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많이 강의를 듣는다면 민법 민소 사례를 들으면은 그래서 작년에 했던 암기장 강의라든지 또 선택형 강의요. 이걸 태길적으로 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례를 강의 들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가지면 좋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13페이지 보면은 민사법 연계 공부인데 저는 뭐 민법, 민소, 상법도 시간상 어쩔 수 없이 3월 좀 가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동강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민법, 민소, 상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상법이에요. 상법은 아주 법리가 아주 난해하고 막 그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회독하면은 상법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안 하고 또 처음에 입문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주식회사 같은 거. 근데 이것도 강의를 들어서 빨리 올려놓는 거예요. 실력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민법, 민소, 상법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민법 할 때도 얘기해주고 민소법 할 때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 공통분모를 떼어나가면은 굉장히 양이 줄어요. 이제 각각 민법, 민소법, 상법에.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이 연계해서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알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해가지고 다 하니까 그때그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좀 기록형도 이 세 가지가 연계돼서 나오잖아요. 요새. 그죠? 상법 꼭 한 문제씩 나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민소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제 강의 저기 됐는데, 거기 17페이지 보면은, 저랑 같이 공부해서 이제 합격한 학생이 저희 강의 듣고 이제 후기를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이든 이제 사례든 기본서를 강의 들으면은, 이제 저랑 같이 개인 개별 첨삭이죠. 개별 첨삭하고 상담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 때는 저기 이틀에 한 번씩이든 매일이든 한 50점짜리 사례를 매일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본 강의 때는 판례 시험, 매일 판례를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첨삭받고 상담받고, 그래서 틀리는 거 있으면 저 수정해주고 숙제 내주고 써오도록 하고, 그죠?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면은 처음 시험 보면요, 지금 말한 대로 거의 100점 만점에 2, 30점 밖에 못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로스쿨 때 대충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그 기말고사 보면 딸딸딸 외워서 그냥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서 정작 중요 시험 문제 내면 하나도 못 풀고, 근데 그런 걸 하도 많이 봐봐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느 위치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가 끝난다. 그죠? 강의 한 중반 넘어갔을 때부터는 한 50점 이상을 맞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종료될 때쯤에는 60점 이상 그걸 맞는 걸 목표로 하고, 실제로 강의 듣는 학생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요 과정을 거치면 거의 60점 이상, 70점 맞고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실력이 향상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후기에도 그렇게 써 있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목표로 해서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2달 동안, 사실 그렇잖아요. 겨울방학 2달 동안 민법, 민사소송법만 확실히 떴다. 그러면 말 그대로 대박이죠.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엄청나게.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또 겨울방학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뭐 저한테 강의 계획서 좀 계획서 잡은 것 좀 가져와봐 그랬더니 7법을 다 해왔어요. 뭐 오전에는 민법, 오후에는 형법, 형소법, 불가요, 불가. 그 한 개도 안 돼요. 그러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한 과목도 안 해요. 그냥 놀아버리더라고요, 다. 그러니까는 목표를 민사법이다. 그러면 민법, 민소법 확실히 띄고, 형사법이다. 그러면 형은 하려면 공까지 뛰는 게 좋겠죠. 1, 2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사법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그러면 형국을 하든 목표를 확실하게 한 종목만 정해서 한 종목만. 그것도 다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요번에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민사법은 확실하게 고득점 내지 득점 과목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는 그렇게 저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거기 후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도 쭉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로 쭉 써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 목표를 잡고요. 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면 개별적으로 끝나고 저한테 개별 상담을 신청하시면 돼요. 팀장님한테.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사례풀이 구조 있잖아요. 사례풀이 구조. 사풀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례 강의를 하면은 요 밑에 보면 박스 그 맨 처음에 관습법 해가지고 밑에 거기 이렇게 요약 정리 해놨잖아요. 박스로. 그게 사례풀이 구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전범위에서 이렇게 사례풀이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뭐 예컨대 뭐 쭉쭉 뒤에 봐보세요. 뭐 66페이지, 65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문제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풀구만 여러분들이 저기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사례집은 저기 뒤에 보면 좀 두껍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사풀구 가운데, 그죠? 그래서 주장항변, 재항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사례풀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은 시험 전날 이것만 풀고 가도 여러분들 고득점을 맞을 거예요. 사풀구만 해도. 그래서 이 사례풀이 구조를 짜는 방법,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해두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례풀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장항변, 재항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재항변하고, 이런 구조로 된 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짜고 있으면 웬만한 사례는 다 풀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요건 사실 쓰고, 이렇게 판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초안 잡고, 답안지는, 그
그다음에 주장항변, 제항변으로서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쓰면 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올해부터 CBT죠. CBT로 답안지 쓰기 때문에 그 CBT 답안 쓰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사례할 때 매일매일 시험을 보면 이렇게 사례풀이 구조 쓰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CBT로 답안지 작성하는 모범 답안을 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연습을 몇 번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20, 30점 실력이 한 5, 60점, 6, 70점 올라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보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무기교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례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요거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요. 굉장히 단축. 그래서 민소법도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요거만 민법, 민사법 풀고만 딱 공부해 가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공부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정 과목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저기 제 이제 설명은 요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예, 그래서 따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